자, 이번에는 총선 신인 시리즈입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현재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부위원장, 전 광주고검장 박균택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 박균택입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성격을 바꿔서라도 정치를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 조직이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 변함없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의 특징, 그 세 가지로 저는 특징을 잡는데 무식, 무능, 무례 세 가지를 저는 특징으로 잡습니다. 그 특징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항상 모든 것을 그 사적인 기준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좀 이따가 뭐가 문제인지 질문하시면 그때 답을 할까요? 지금 다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외교 문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친미와 친일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하나도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무역 수지가 아마 세계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 보니까 200등까지 떨어졌더군요. 북한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 있던데 중국 관계를 저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한 그 특검법 거부, 또 측근들 인사 챙겨주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이라뇨. 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맞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수사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의 대상으로 저는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은 제가 과거에 그 윤석열 검사의 특성을 보고서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공명심의 화신 아닙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도 보면은 말머리 돌리는 거, 말꼬리 잡는 거 두 가지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변호사 좀 짧게 내용이 없는 해주십시오. 사람이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이란 말로 다 설명이 되는 정권이다. 아무튼. 네, 아무튼. 말하지 않아도 아무튼 하면 다 알아듣는 정권이다. 이게 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르죠. 한 가지 공통점이 그 공명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표정 같은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항상 과시하는 재미로 사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게 아마 나오는 걸 겁니다. 검사 시절에는 평이 어땠어요? 검찰 내에서는? 예, 제가 좀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공명심이 항상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애들 같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밈새를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잔인한 면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3차장을 하는데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예를 들어 피의자로 걸려왔다. 피내사자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좀 수사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관여하게 하거나. 그래도 검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접근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겠죠. 근데 더 잔인하게, 더 지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본인이 집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윤석열 짓밟고 넘어갈 사람이라는 제가 거죠. 제대로 IQ가 높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이렇게 내면에 어떤 자존감이 근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용산 이전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왔던 인물 중에 정체 미상에 미리 신고되지 않은 썬팅 진환차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때 아마 그 풍수를 보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수사 얘기를 결과로도 하던데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윤석열 고시 준비생이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부터 무속적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이전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예, 들으셨어요? 예, 예. 뭐 시험을 합격하는 연도까지
맞춰주는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무속의 항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예. 익히 들어왔다.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객관성이 있든 말든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실행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반공주의 교육을 받은 뒤부터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미 친일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꽉 차 있고 그 뒤에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북방외교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공부하지 않는 사고, 무식한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친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른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본인이 써놨던 입장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 범행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그게 담겨 있을 텐데 그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사건 수사할 때 감춰야 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으는 이상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했을까? 공직자들이 자기 출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처신하는 그런 입장을 한번 촉구해보고 싶습니다. 광산구 갑 그 시민들 중에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종이 다른 착한 검사였다는 거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누군지를 알고 검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견제를 하고 또 검찰을 바르게 개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저 박균택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